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연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패스트 트랙이 저런 식으로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십니다. 제가 오늘은 현재 한국당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과거의 선거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어떤 변수가 있으며 무엇을 극복해야 한국당이 과반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최근의 선거 중에서 가장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것은 2012년 19대 총선입니다. 4년 전에 있었던 20대 총선은 한국당이 공천 파동으로 폭망한 선거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의 특별한 선거였다. 그래서 현재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2008년에 있었던 18대 총선은 직전에 노무현 정권이 531만 표로 패망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 만에 열린 선거였기 때문에 허니문 피어리어드가 그대로 적용이 됐다. 그래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이 우파를 전부 다 합치면 176석이나 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죠. 때문에 그것도 특별한 상황의 특별한 선거였다. 현재의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2012년 상황은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에 친인척 비리를 포함을 해서 이명박 정권의 말기적 증상 때문에 총선도 피하고 정권도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비주류 지도자 박근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김종인 전 의원을 비대위 부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이 좌클릭 중도 성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이런 과감한 조치를 취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를 기록했던 것이지요. 당시 새누리당 152석, 우파인 선진당 5석 합쳐서 157석, 민주당은 127석, 통진당이 13석. 비례대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새누리당이 42.8%의 정당 득표율로 25석, 민주당이 36.5% 21석, 통진당이 10.3% 6석. 위기에 빠졌다가 반등을 해서 회복된 상태에서 치른 선거. 현재의 한국당과 비슷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폭망을 해서 위기에 빠졌다가 나름대로 황교안 체제로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이어지는 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 물론 앞으로 변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당시 2012년에 적용됐던 어떤 지역구의 상황을 그대로 한번 제가 현재의 상황에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는 물론 다릅니다. 2012년 선거 때는 245석, 지금은 253석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수도권에 122석인데 2012년 총선 때 서울이 대개 한국당이 3분의 1, 인천은 반반, 경기도 60석 중에서 한국당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52석. 충청도는 대개 반반이었습니다. 그래서 13석. 대구 경북은 싹쓸이 25석, 25석. 부산, 울산, 경남에서 한 5석 정도 빼앗긴다고 보고 35석. 호남은 완전히 내주게 되고 그래서 한 0석. 자, 강원도에 8석을 차지하고 제주도에 3석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133석입니다.
자, 그러면 과반이 되려면 150석이 돼야 되는데 17석이 부족합니다. 17석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우선 비례대표에서 지금 연동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원래대로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인데 연동률을 50%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이른바 연동률 캡이라는 거, 연동률을 적용을 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상한, 이것이 애초 얘기됐던 대로 없으면, 그러면 이 정의당 같은 데서 대거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4석, 15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2012년에 얻었던 정당 득표율을 적용을 하면,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바른미래당 또는 평화당 또는 대한신당 이런 군소 정당들, 바른미래당에서 뛰쳐나온 변혁, 새로운 보수당, 이런 군소 정당들이 3% 이상만 정당 득표를 얻게 되면, 자, 물론 이제 우리공화당도 있습니다. 얻게 되면 그들이 또 나름대로 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연동형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의 상당 부분이 빼앗기게 되고 나머지 중에서 정상적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게 돼서 거기서 비례대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이 몇 석 정도. 만약에 연동률 캡이 적용이 돼서 연동률이 적용이 되는 비례대표 의석이 숫자가 낮아지게 된다면 한국당에게 대단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좌파연합이 연동형 선거제를 강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저들이 연동형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연동형을 적용을 하고, 다만 연동형을 적용할 수 있는 캡, 이 의석수가 조금 달라지겠죠. 자,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나머지의 갭을 메꿔서 한국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2012년보다도 지역구에서 더 성적을 거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 당시는 3분의 1 차지했는데 적어도 반수를 차지하는 것. 경기도가 60석으로 의석수가 많으니까 2012년에는 40%였는데 적어도 50%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같은 데서 울산 같은 데에 한두 곳 이런 걸 제외하고는 부산과 경남은 싹쓸이를 해야 된다는 각오로 돌진해야 됩니다. 충청도에서도 의석수를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과반을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동형과 상관없이. 물론 대단히 지난한 목표죠. 왜냐하면 2012년 선거와 상황이 또 다른 측면이 많습니다. 당시만 해도 언론이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이제 이명박 정권 집권 때였기도 하거니와 어쨌거나 정권이 어떤 정권 편에 서서 특정한 세력 편에 서서 완전히 이런 식으로 경도된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당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언론과도 싸워야 됩니다. 특히 방송, 문비어천과 방송들. 자, 그리고 이 과감한 공천개혁을 통해서 대폭 물갈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TK 같은 지역에 영남 지역에 물갈이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 선거 환경이 좋으니까 한국당이 다 당선이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안주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설사 영남권에서 한국당이 텃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을 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물갈이를 하지 않는 개혁 성향, 개혁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당의 그런 TK 영남 모습을 보면서 수도권에서 많은 중도 젊은 층들, 이런 표들이 한국당으로부터 대거 달아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남의 물갈이가 필요하다. 물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그리고 우파 분열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보수당, 이현주 신당, 우리공화당, 우파의 군소정당들이 있지만 한국당이 과감한 개혁과 혁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메인스트림 효과, 우파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사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가장 개혁적이고 중심적인 세력의 표를 모아주는 것, 메인스트림 효과를 한국당이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이 서너 가지의 조건만 달성을 하면 문재인 정권의 악재는 이어질 터이니 한국당이 과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